저는 박정희, 올해 59살입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 손맛 때문이었어요. 서울 종로의 오래된 골목 안쪽,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한정식당. 새벽 4시면 누구보다 먼저 주방불을 켜고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갓 담근 김치, 직접 만든 장아찌, 제철 나물로 정갈하게 차린 상차림. 손님들은 제 음식을 먹고 나면 늘 환하게 웃었죠. 사장님,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입소문은 금세 퍼졌고 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을 정도로 식당은 유명해졌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였습니다. 매일 바쁘고 힘들었지만 제 옆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행복을 앗아간 한순간. 하지만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정희야, 그 친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차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의 도움은 순식간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 지인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미 앓고 있던 당뇨는 스트레스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병원 침대 위 힘없이 떨리던 남편의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28살 아들 준노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삶.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통장 잔고에는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내일 끼니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식당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공간. 제 인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그 식당을 팔아야 했습니다. 주방기구 하나하나를 손에서 놓을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전세집마저 정리한 뒤 남은 건 초라한 보증금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던 제 삶이 이제는 텅 빈 방 2칸짜리 좁은 집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밤이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 새로운 길의 문턱 앞에서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야, 내가 아는 집에서 가정부를 구한대. 조건도 괜찮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넘게 당당히 한정식당을 운영하던 제가 이제 남의 집 가정부가 되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대려면 그리고 살아가려면 더 이상 체면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저택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대성개발의 회장님 댁이었죠. 회장님은 65, 몇 년 전 부인을 여의고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다더군요. 저는 결국 면접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낯선 세계의 문을 열다. 면접날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늘 입던 앞치마 대신 검정색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건 굴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무너지지 말자. 택시를 타고 강남 한복판으로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고급 매장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넓은 담장과 정원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들어서니 잘 손질된 잔디와 장미 화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집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순간 주눅이 드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후한 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바로 최도연 회장님이었습니다. 첫 만남.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을 보러 온 박정희입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고가의 예술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공간 속에서 저는 더더욱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이력서를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식당을 직접 운영하셨다고요? 네, 종로에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 솜씨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종로 골목 한정식당 사장에서 강남 대기업 회장님의 가정부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의 긴장. 첫 출근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넓은 주방에 들어서자 냉장고 안에는 갓 잡은 생선과 싱싱한 유기농 채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전통 한상 차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어 맑고 깊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철 생선은 소금 간을 해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나물 반찬은 정갈하게 무치고 마지막으로는 비법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신김치를 잘게 다져 넣은 반죽을 얇게 펴 바삭하게 구워내자 고소하고 칼칼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별한 반응. 아침 7시 정각.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젓가락을 들던 그는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작은 탄성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간이 안 맞았을까? 그런데 회장님은 곧 젓가락을 다시 들더니 연달아 몇 입을 더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맛, 40년 전 내가 다니던 단골집 맛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빛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추억 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표정. 혹시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습니까?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종로에서 20년 넘게 한정식당을 운영했어요. 어머니께 배운 손맛입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직접 주방까지 걸어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희 씨. 평소 무뚝뚝했던 그의 목소리가 그때만큼은 정중하면서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손맛 정말 특별하군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제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길이 머무는 곳.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으시면서도 자꾸만 주방 쪽을 힐끔거리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이처럼 궁금한 눈빛으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서 리듬을 타며 나무 소리를 낼 때, 끓는 국물에서 보글거리는 소리가 날 때, 그의 시선은 조용히 주방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길에 저는 모르게 더 정성을 쏟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가 제 손길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귀환. 어느 날은 부산 출장으로 이틀 동안 집을 비우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가분하면서도 묘하게 허전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예상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벌써 돌아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피곤한 표정의 회장님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들어오셨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집이 그리웠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커다란 저택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은 평소에 위험 있는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쓸쓸하고 고독한 그림자에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한 전어와 고등어를 꺼내 소금간을 하여 노릇하게 굽고 된장찌개에는 버섯과 애호박을 넣어 담백하게 끓였습니다. 김치도 갓 담근 것으로 곁들이니 상차림이 제법 푸짐해졌습니다. 함께하는 식사. 상을 차리고 있는데 회장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나랑 같이 식사하지 않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야 좋지만 괜찮으실까요? 혼자 먹기엔 너무 적적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먹던 밥의 쓸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와인을 꺼내 오셨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와인이 어울리지 않나? 그가 웃으며 건네는 와인잔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이 집이 살아났네. 예전에는 늘 텅 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집다워졌어. 그의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거든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빗속의 사고, 며칠 뒤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원 쪽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창문을 열어보니 회장님이 정원 계단 아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챙기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에 흠뻑 젖은 그는 발목을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미끄러졌나 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부축해 거실로 모셔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와 어깨를 닦아드리고 발목을 살펴보니 붓기가 심했습니다. 돌봄 속에서 싹 트는 감정.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약통을 가져와 소독약을 바르고 파스를 붙인 뒤 붕대를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혹시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붕대를 마친 뒤 고개를 들어보니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깊은 시선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나한텐 당신이 꼭 필요해. 그는 제 손등을 덥석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빗소리는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빗속 포옹 이후의 변화.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늘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잘 잤습니까, 정희 씨?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에 부드러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자리에 조금씩 새로운 온기가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착각일까? 그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대화.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한 표정.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차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나와 함께 살아주겠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숨이 막힐 만큼 놀라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정희 씨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났네. 나도 다시 살아난 기분이고. 그의 눈빛 속에는 농담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리다. 저는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과연 저를 받아들일까? 가정부였던 제가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더니 화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제가 당황에 말렸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숨길 게 뭐 있소. 나의 중요한 결정을 자식들과 나누고 싶을 뿐이요.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큰아들 민호 씨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 이분은 박정희 씨다. 이제 나와 함께 살기로 했어. 민호 씨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어서 런던에서 의사로 일하는 딸 은정 씨도 통화에 합류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시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정중히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될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향해 며칠 뒤 저도 제 아들을 회장님께 소개했습니다. 28살 대학원생 준노는 낯선 저택에 들어서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 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노야. 이제는 우리 가족이야. 회장님은 준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 경영학 석사 과정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떻겠나? 준노의 눈이 놀라움과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준노도 회장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역시 아낌없이 조언을 건네며 준노를 품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만남, 화상 통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님의 두 자녀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민호 씨는 아버지를 빼닮은 듬직한 인상이었고 딸 은정 씨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니 실제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은정 씨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는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정 씨는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요리 배우고 싶어요. 괜찮아요, 손님인데.
이제 가족인데 뭘 손님이에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던 순간은 마치 제게 또 다른 딸이 생긴 듯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 씨가 회장님과 함께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자 오랜만에 가족다운 집의 풍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의 아들, 우리의 아들. 며칠 뒤 제 아들 준노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준노는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회장님은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한다 했지?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게. 우리 회사 인턴 경험도 권하고 싶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노의 표정에는 설렘과 존경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준노는 회장님을 새로운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와 은정 씨도 준노를 친동생처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5명이 모여 함께 식사할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분위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모두 웃고 떠드는 게 행복하네요. 은정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도 젖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결혼식 준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저택의 정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은정 씨는 제 드레스를 골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베이지색 드레스가 참 잘 어울려요. 우아하면서도 단정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부끄럽지만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들 준노가 제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장님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하얀 장미 부토니에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아니, 이제는 내 아내. 서약을 마친 순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호 씨와 은정 씨가 우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순간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히. 결혼식 후 며칠 뒤 회장님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정희야, 세상에 당당히 알리고 싶어. 숨길 이유가 없어.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가정부와 결혼했다는 소식은 세간의 화제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자랑스러운 아내를 얻었는데 왜 숨겨야 하지?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은 단호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은 제 아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고의 셰프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만이 중요합니다. 순간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었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세상 앞에서 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당당히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새로운 일상, 결혼식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정부 박정희가 아니라 최도연 회장의 아내 박정희였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어디로 갈까? 그 물음은 단순한 외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하루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고백 같았습니다. 우리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정식의 본고장을 맛보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는 싱싱한 회를 먹으며 바다 냄새를 즐겼습니다. 경주에서는 벚꽃비 내리는 불국사 길을 걸었고 제주도에서는 흑돼지를 먹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런 즐거움 몰랐을 거야. 그의 웃음 속에는 늘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황혼 로맨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혼 로맨스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겠소.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마음속 이야기를 하면 돼.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만나게 되었나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만 해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달콤해졌습니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는 동안 제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더 커진 가족.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희망을 얻었다. 나이 들어도 사랑을 꿈꿀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수많은 편지들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와 은정 씨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들 준노 역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런 엄마를 둔 게 자랑스러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5가족은 모두 저택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분위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가족 같은 집 정말 좋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그날 밤 식사가 끝난 뒤 회장님과 저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는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빛났어. 고마워.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황혼의 사랑은 더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맺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에는 시기와 조건이 따로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사랑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느낍니다. 황혼에 찾아온 이 사랑이야말로 인생이 준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